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AI 시대의 착각. 공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명이다. 기술은 감정의 단서를 인식할 수 있어도 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공감은 분석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까지 기술이 해석하려는 지금, 인간이 가진 공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분석의 한계, 공감의 시작. AI는 인간의 감정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목소리의 0.3초 떨림, 눈가의 미세한 근육 수축, 입꼬리의 각도까지 측정하며 감정 상태를 추정하죠. 괜찮아요 라는 말 뒤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뉘앙스를 높은 확률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는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기억과 맥락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전혀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상담 챗봇의 공감 반응이 인간 전문가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 깊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I는 감정적 편차 없이 안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지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감의 본질은 일정한 톤이나 정확한 문장의 조합에서 탄생하지 않죠. 때로는 말이 더듬어지지 않아도, 침묵이 길어도, 어설픈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더없이 연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곧 인간의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자 공감의 원천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무게를 함께 나누어 왔던 것이 결국 인간의 역사 아닐까요? AI가 인간의 상태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진심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이 정답을 맞히는 기술과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실패의 본질과 공감의 필연성. AI에게 실패란 수정해야 할 오류이며 데이터상의 편차일 뿐입니다. 학습과 버그 제거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정답의 확률 공간 안에서만 최적의 경로를 찾죠. 목적은 명확하고 실수는 곧바로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백과 변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성만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택하고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며 편향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고 그 포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불안과 후회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회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비선형적이기에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서로에게 기대고 실수하기에 서로를 이해합니다. 심지어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자연인조차도 공감을 합니다. 내면의 감정과 소통하고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감정 또한 공감의 한 형태죠. 타인의 실패에 공감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라는 상호 취약성의 인식이 서로를 연대하게 만들고
위로를 건네야 한다는 도덕적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공감은 실패로 흔들린 개인을 회복시키는 심리적 안전망이며 공동체가 개인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제도적 안전망이 존재의 생존을 돕는다면 공감은 존재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기 공감과 타인의 공감이 만나 상처를 성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두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회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실패를 데이터로 축적하지만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갑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컨트, 즉 복제 인간은 인간의 감정 표현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합니다. 하지만 보이트, 캄프 테스트를 통해 감정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생리 반응에서 인간과의 차이를 감별합니다. 모방은 가능하지만 인간 특유의 미세한 감정 곡선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퀄리아의 존재입니다. 퀄리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적인 감각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며 감각질이라고도 합니다. 퀄리아의 존재, 빨간색을 볼 때 밀려오는 느낌, 바람이 스칠 때의 온도, 음악이 가슴을 울릴 때의 흥분처럼 오직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의 세계.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이러한 주관적 내면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AI가 슬픔의 언어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 슬픔의 실체적인 무게나 쓰라린 고통의 경험을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경험에서 나오며 그 경험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행위가 바로 공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만드는 세상. 인간 사회에 공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부족한 사회에서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침식에 노출되며 이 생물학적 스트레스는 인간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장기화된 외로움은 기억력 저하나 면역 기능 약화 등 신체적 문제까지 야기하며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직을 신설한 것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이슈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지금 2026년 고독 담당 장관은 모든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마음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결국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신호이며 이를 막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가 바로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AI가 더 빠르게 감정을 분석하고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머무를 뿐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너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연대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고독한 존재 옆에 존재하기만 해도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실체가 되는 이것은 오직 인간끼리의 공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원하는 것은 AI가 주는 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천천히 깊게 이해하고 온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공감은 계산할 수 없는 인간만의 언어이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AI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헤아린 모든 이의 공감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영국 정부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직 신설. 놀랍네요. 이미 아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야, 25년 작년에 고독 담당 장관은 모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니 멋집니다. 그렇죠? 네, 정말 공감하며 들으셨죠? 이 글은 디지털 융복합 전문가인 정호훈 님이 썼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이었죠. AI 시대의 착각, 공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명이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